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과 경북에는 폭염특보가 이어지며 무덥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 소나기와 함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폭염은 아무래도 8월을 꽉 채울 것 같습니다. 현재 폭염주의보로 완화된 곳도 있지만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여전히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대구는 오늘 아침부터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낮에는 볕이 강해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고요. 평년 기온을 훌쩍 넘기며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더 무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무더위 속 비 소식도 이어집니다. 오늘 경북 북부에는 아침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오전부터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 소나기는 5에서 40mm로 저녁까지 예상됩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오늘 오전부터 모레 사이 20에서 8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오늘부터 모레 사이 곳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 또는 소나기 소식이 잦겠고요. 습도가 높아 계속해서 폭염이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최첨단 물리 탐사선 탐해 3호가 지난 6월 포항을 모항으로 취항해 시운전을 마치고 서해 군산분지에서 본격적인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탐해 3호는 예전에 흘렀던 조그마한 물줄기까지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첫 임무는 이산화탄소 100만 톤을 저장할 수 있는 해저지층을 찾는 것입니다. 이규설 기자가 탐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북 군산항에서 보급선을 타고 10시간을 달렸습니다. 군산항 서쪽 160km 지점에 다다르자 저 멀리 탐해 3호가 보입니다. 바다에서 두 척의 배가 만나는 것을 랑데부라 부르는데 보급선에서 곧바로 탐해 3호로 옮겨 탈 수가 없어 오징어 잡이배로 한 번 더 갈아타고 어렵게 탐해 3호에 탑승했습니다. 배 안에선 한국, 영국, 터키, 싱가포르 연구원들로 구성된 다국적 탐사팀이 시시각각 들어오는 해저지층 측정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 음파를 수신하면서 정밀 해저 지형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탐해 3호가 왜 바다 위 연구소라 불리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곳 사이언스랩은 과학자들이 실시간 전송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장소인데요.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 배 안에 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입니다. 탐해 3호는 해저지층의 3차원 탐사는 물론 지층 변화를 탐지하는 4차원 탐사 능력까지 갖췄습니다. 배 뒤쪽으로 노란색 굵은 줄 8가닥이 문어발처럼 길게 펼쳐져 있는 게 보이는데요. 이 굵은 줄에 장착된 장비들이 해저 지형에서 반사 굴절돼 되돌아오는 파동을 기록해 지구의 내부 구조를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탐해 3호의 첫 임무는 서해 바다에서 이산화탄소 100만 톤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해저 공간을 찾는 것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주입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층과 그다음에 저장된 이산화탄소가 상부로 이동해서 누출되지 않게 막아줄 수 있는 덮개암층을 발견해야 됩니다. 탐해 3호는 3D 탐사를 통해 예전에 흘렀던 강 주변의 조그마한 하천까지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석유나 천연가스 매장지를 찾을 때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로 포항 앞바다 유전 탐사에도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탐사가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탐사 장비에 해양 쓰레기와 폐그물이 걸리면 보트를 타고 나가 제거해야 하고 최근 서해에 여름 오징어 어장이 형성되면서 어선을 피해 수시로 탐사 장소를 바꿔야 합니다. 제 뒤로 오징어 잡이배 여러 척이 보이는데요. 저 배들은 보호 감시선으로 탐사구역 안으로 다른 배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번에 서해에서 첫 임무를 완수하면 남해와 동해 탐사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극 등 극지 탐사 능력도 갖추고 있는 탐해 3호는 내년에는 전 세계 바다로 탐사 영역을 넓힙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수산물 방사능 검사 등을 위한 예산 집행률이 50%대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지난해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 등을 위해 예산 131억 4천여만 원을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57.6%인 75억 6천여만 원만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별로는 59억 원씩 편성된 양식장과 산지 위판장 수산물 검사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각각 49%와 60%에 머문 반면 수산물 소비 촉진 사업 예산 900억여 원은 100%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가 행정통합 합의를 내일까지 하지 않으면 장기과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경상북도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시군 권한 약화와 청사 관할 문제를 들어 반대했는데요. 또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하고 그 시한 안에 확정해야 하는 상황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대구시가 경북도의 행정통합 최종안을 제시했습니다. 절차상 오는 28일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이 사실상 어렵다며 최종 합의안을 제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북도가 요구한 주민투표와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대구시는 현행 지방자치법 규정과 지난 6월 4일 회담 합의에 따라 시도의회 의결로 추진하자는 주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최근 시군의 권한이 지금보다 축소된다라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시군의 권한은 특별시 체계로 조정하고 조례로 위임해 시군의 권한 축소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행정 통합에 대한 쟁점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의하지 못한 채 갈등만 지속한다면 견고했던 대구 경북의 협력 관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며 경북도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시군구 권한 약화와 청사, 관할의 문제를 들어 대구시의 행정통합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오늘 합의문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시군의 권한은 현행 서울특별시 체계로 조정하되 일어났잖아요. 쉽게 말하면 시군을 구처럼 그런 형태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현재 경북에는 도시계획이나 인허가권 등은 일선 시군들이 맡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대구시의 통합안대로 추진한다면 시군의 권한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구 권역은 그대로 유지한 채 경북 권역만 분할하는 것은 경북 시군 권역을 직접 행정체제로 편입하려는 의도라며 안동과 대구에 있는 도청, 시청 등 2개 청사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북도는 시군구 권한 문제와 청사 문제 등은 제3자와 전문가, 시도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통해 추진하고 설명회와 토론회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의 방법론을 두고 엇박자를 내면서 통합자치단체를 출범한다는 당초의 계획은 현실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2025 국제 바칼로레아 관심학교 공모에서 경북에서는 초중고 10개 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선정학교는 포항제철고와 청하중학교, 경주 화랑중학교, 안동 풍산고 등 초등 3곳과 중학교 5곳, 고등학교 2곳입니다. 바칼로레아는 관심학교에서 시작해 후보학교를 거쳐 최종 인증학교 순으로 성장하며 통상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경북교육청은 토론과 체험 중심의 새로운 교육 방식 도입을 위해 선정학교에 다양한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이 간호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전공의 사퇴 이후 의료 공복을 메우면서도 병원 경영난에 무급 휴가까지 감내하고 있는데 병원 측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피켓을 들었습니다. 노조 와해 시도를 멈추라고 소리쳤습니다. 노조 탈퇴 강요하는 간호청은 각성하라! 병원이 최근 수간호사 아래 책임 간호사 자리를 크게 늘리면서 대상자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새로 만들어진 보직 순환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추운 겨울 되기 전까지 탈퇴 잘 생각해보라고. 노조를 탈퇴하면 보직을 주겠다 이 말이죠. 탈퇴하고 보직을 달았는 분들이 병동에는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최근 3개월 동안 전체 조합원 746명 가운데 간호직군에서만 64명이 노조를 탈퇴했습니다.
팩스로 서류만 제출하면 노조를 탈퇴할 수 있다는 등 구체적인 탈퇴 방법을 알려주면서 조합원들을 압박했다고 노조는 주장했습니다. 전공의 사태 이후 비상경영에 들어간 병원이 병동을 통폐합하면서 간호사들의 업무도 가중됐다고 말합니다. 또 무급휴가나 원치 않는 연차를 쓰도록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병원과 노조는 다음 달 임금과 단체 협약 교섭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합원 수를 줄여 노조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노조 측은 강조합니다. 직원들의 임금이나 이런 것을 줄여야 또 병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 병원은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노조 가입과 탈퇴는 개인의 의지라면서 어떠한 개입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상 경영 체계에 들어서면서 숙련된 간호사들이 진료 지원 간호사로 배치됐고 이에 따라 병동을 책임질 간호사가 필요해졌기 때문에 보직 자리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진상을 조사한 뒤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병원 측이 부당 노동 행위를 했다고 보고 노동청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수가 100만 마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정의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 들어 지금까지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104만 9천여 마리로 이미 지난해보다 13% 증가했습니다. 한편 경북 지역에서는 올해 2만 2천여 마리가 폐사해 지난해 6만 3천여 마리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일본인 등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찾는 전쟁기념관이나 안국역 등 지하철 역사에 갑자기 독도 조형물이 잇따라 철거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제품 포장지에 독도는 한국당 표기와 지도 사진을 빼면 계약을 체결해주겠다는 일본 측 제안을 거절한 전남 장성의 한 쌀과자 업체가 화제입니다. 국내 소비자들이 이 기업을 돕기 위해 제품을 대량 구매하는 등 발벗고 나섰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소한 쌀과자가 끊임없이 생산됩니다. 방금 만들어진 쌀과자를 포장지에 담느라 직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요즘 이 업체는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최근 독도 지킴이 과자로 알려지면서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야근을 안 하는데 지금 전 직원이 야근을 하고 있어요. 주말에도 나오고. 이 업체는 지난 2021년부터 유아용 쌀과자 포장지 뒷면에 독도는 한국당이라는 문구와 함께 독도가 그려진 한반도 그림을 새겼습니다. 지난해 말쯤 연매출 15%를 보장하는 일본 수출을 제안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바이어 측이 거래 조건으로 독도 그림 삭제를 요구하자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 사연이 8.15 광복절 전후로 SNS와 맘카페 등에 급속도로 퍼졌고 개념 기업 독도 지킴이 과자로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른바 돈으로 혼내주자는 돈줄을 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일단은 뭐 그런 말을 들은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했었고 굳이 이거를 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럼 안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전달을 한 거죠. 독도사랑운동본부 회원인 김정강 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독도를 알리기 위한 개인적인 활동도 꾸준히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장성군은 이 업체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포항시립도서관은 다음 달부터 시니어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실시합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르신들을 위해 스마트폰 검색하기, 지도 어플 활용, 사진 꾸미기 등의 교육을 진행합니다. 참가 신청은 포항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문화행사 신청 코너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울진군은 어르신 돌봄 놀이터를 울진군 보건소와 울진국민체육센터에서 운영합니다. 어르신 돌봄 놀이터는 전문 강사가 아쿠아로빅을 통한 근력 강화 운동을 실시하며 수영장 2개월 이용권도 지원합니다. 폭염은 아무래도 8월을 꽉 채울 것 같습니다. 현재 폭염주의보로 완화된 곳도 있지만 오늘도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대구는 아침부터 열대야를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도 평년 기온을 훌쩍 넘기며 낮에는 볕이 강해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고요.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더 무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무더위 속 비 소식도 이어집니다. 오늘 경북 북부에는 아침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오전부터 저녁까지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오늘 오전부터 모레 사이 2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부터 모레 사이 곳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고요. 아침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으로 공기는 깨끗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 25도, 경산도 25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대구 33도, 경산은 32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4도, 의성은 2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 32도, 의성은 33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은 24도, 낮 기온은 29도 그치겠습니다. 오늘까지 동해 남부 해상에는 바다 안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 또는 소나기 소식이 잦겠고요. 습도가 높아 계속해서 폭염이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